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문 알리 샴카니 제독은 미국과의 향후 핵 협상은 위협과 비논리적인 요구가 난무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야만 생산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알 마야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테헤란은 어떤 합의하에서도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해외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장이 금요일 이스탄불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샴카니는 준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군복을 입고 나타나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것이라는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며 국내에서 관리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조건부 양보를 제안했습니다. 샴카니는 60% 농축 기준치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면서 하나는 적의 음모에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은 대량 살상무기 보유가 종교적 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 원칙은 협상 불가능하며 종교적 권위의 비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샴카니는 또한 이란의 현재 비축량의 정확한 양은 불분명하며 그중 일부는 지난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생한 잔해 아래에 묻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테러 폭동에 대한 질문을 받은 샴카니는 이를 미국의 장기 전략인 플랜 B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이제 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선동에 따라 6월 8일과 9일 무장단체들은 여러 도시에서 경찰서, 군사기지, 기타 중요시설 및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샴카니는 미국의 군사 자산이 이란 인접국가 인접해 있다는 점과 이란의 군사교류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어떠한 공격도 이란 국경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질 수 없으며 미국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나로 분리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으며 미국이 공격하면 이스라엘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해 샴카니는 하메네이를 국가의 핵심 기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이란의 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교부장 아바스 아라그치는 미국이 테헤란과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지역 전체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는 일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협상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이며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성과 있는 회담은 우호적인 지역 국가들의 중재 덕분에 진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도 주말 동안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토요일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는 미국이 10년 넘게 이란 경제에 부담을 준 제재를 우선 해제하고 이란의 평화적 핵 농축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회담이 결렬될 경우 이란이 전쟁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과의 충돌은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중동에 더 많은 방공망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워싱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함대라고 묘사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필두로 이란의 새로운 핵 협정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동에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국 그리고 영내 미군을 적절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습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미군 주둔 기지에 추가적인 사드 미사일 포대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해당 매체에 밝혔습니다. 이란군 참모총장 압돌라임 무사비 소장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란군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은 오직 승리만을 생각한다. 적의 거칠어 뿐인 힘은 두렵지 않으며 정면 대결을 통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민은 오랫동안 미국의 오만하고 공격적인 본성에 맞서 굳건히 버텨왔으며 최근에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해 미국의 반복적인 패배를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승리 이후 47년 동안 이란 국민들이 이 나라가 삼켜버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 왔다고 덧붙이며 배움을 거부하는 고집스럽고 무모한 적은 결국 질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사비는 약한 이란이라는 주장을 퍼뜨린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이란의 막강한 힘이라는 지역적 타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외국의 침략에 맞섰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란 국민들은 1980년부터 시작된 8년간의 전쟁을 견뎌냈고 지난해 6월 텔아비브와 워싱턴이 이란에 강요한 12일간의 전쟁 동안에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 세운 20년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들을 패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무사비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인 지리와 지정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포위될 수 없는 강력하고 광대한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인 알리 라리자니와 회담을 갖고 1년의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트럼프는 해당 제안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군사 행동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푸틴이 제안한 계획에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이 이란 내 민간 원자로에 필요한 제한적인 우라늄 농축을 관리 감독하고 농축 수준이 합의된 한도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대한 공격 개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핵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대화를 촉구하며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도 지역의 혼란을 야기하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도 모스크바가 2015년 합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란 핵 프로그램 합의 도출에 다시 한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